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문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2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맞죠? 이번 주는 또 시간이 되게 빨리 갑니다. 자, 시간은 빨리 가는데 어제는 제가 1시간 12분을 또 찍었습니다. 솔직히 이 웜의 신박 찍을 때마다 이제 아이디어 고갈로 인해서 신문을 읽으면서 뭔 말씀을 드려야 되나 늘 이렇게 웜의 신박 찍기 전에 약간의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댓글만 읽다 보면 댓글 읽는데 뭐 훌러덩 30분이 다 지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신문 읽을 때 시간이 항상 촉박한데요. 일단 또 댓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와이프하고 체슬리 방문하여 이름 계약서 작성하고 18일 바로 모든 계좌 정리했습니다. 야, 월요일날 기가 막히게 정리하셨네요. 아무튼 내일부터 체슬리로 이름된다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제가 기특합니다. 그러네요. 월요일날 파셨으니까 수요일날 돈이 나오고 그걸 갖다가 이름 계좌에다가 옮겨 놓으시면 저희가 운용을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거의 뭐 오늘 시장 보면 약간 단기 바닥에서 밑꼬리 쭉 달고 살짝 양봉으로 딱 끝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단기 바닥 신호로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약간 복불복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얼쩡거렸는데 그나마 은행 이자보다는 나은 수익 관리를 했지만 이제부터 프로님들께 맡기게 됩니다. 16일 박정훈님 말씀 귀에 콕 박혔습니다. 동네 축구 선수들하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하고 시합하는 격이라고. 맞습니다. 이 주식시장에는 이 독서 같은 그리고 하이에나 같은 그런 헤지펀드들부터 뭐 홍콩에 있는 헤지펀드들, 홍콩에 있는 선수들 보면 요 아시아 리그에서는 꽤 공 잘 차는 프로들이에요. 제가 보면 옵션하는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 시장이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별별 선수들이 다 와 있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조기 축구하듯이 그리고 그동안에 축구도 안 해보신 분들이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 가입하러 오시는 것처럼 주식 최근에 한 1, 2년 동안에 많이들 하신다고 이 바닥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31년 해보니까 축구도 제가 14년 골프도 거의 30년 쳤거든요. 축구 골프 전부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아마추어 선수더라고요. 저희 쪽에서 보면 정말 잘 치시는 분들, 로우 싱글 치시는 분들, 한 74, 75타, 이런 분들도 그게 화이트에서 쳐서 그렇고요. 이 백티 선수들 치는 데 가서 치면, 점수가 형편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마추어 중에서도 좀 친다는 분들도, 실제로 이 선수들하고 치면 그 레벨이 차이가 나는 걸 확 느끼는데 제가 보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오신 분들한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금액이 3억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5천만 원, 1억 5천 정도는 KB은행, 신한은행, 그 다음에 신한증권, KB증권, DB증권, IBK증권, 그리고 한투증권, 삼성증권, 다 랩 카운트가 있으니까 체슬리 랩에 가입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직접 이렇게 주식을 하는 거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거 한 3천, 5천 가입해 놓으시고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컨닝하면서 좀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많은 프로님들하고 골프 나가봤지만 지금도 축구 현역 선수랑 축구 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킥은 이렇게 차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 줘봐도 따라 해도 잘 안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저희가 운용하는 거 따라 해본다고 하셔도 잘 안 됩니다. 아무튼 너무 잘 오셨고요. 댓글에 저도 남편 먼저 가입하고 저는 시간을 보고 있어요. 한 발짝 뒤에서 일상을 생활하며 더 여유 있는 삶이 되실 듯 하셨습니다. 저도 올해 제일 잘한 것이 채슬리에 1인 맡긴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침 모닝브리프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이렇게 1임이든 랩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정말 내가 잘한 일이 채슬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남겨놓으시다 보니까 약간 어디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엉터리 리딩방 거기 바람잡이들이 그죠? 삐끼 같은 애들이 막 서로 뭐 교수님 아니면 뭐 누구님 뭐 수익 많이 났어요 하면서 엉터리 계좌 막 보여주죠. 그러면서 막 꼬드기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와 여기도 그는 리딩방인가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다고 제가 어제 아침에 얘기하긴 했었는데 처음 전문인 방송을 접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으로 바로 인턴 가입하고 ETF, 차트의 정석 등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뒤죽박죽이지만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1년 인턴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수익망님이시군요. 인턴 하신 지 1년 되면 수료증이 날아갑니다. 중급자 채슬리 인턴십 중급자 과정 수료증이 날아가고요. 이제 좀 있으면 2년 되신 분들 내년 2월달 정도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2년 되시는 분들 해서 3년 되시는 분들한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지던트에 해당되는 고급자 과정 수료증과 함께 명함을 한 박스씩 딱 보내드릴까 생각합니다. 채슬리 외부 자문역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릴까 생각합니다. 저도 채슬리 랩에 관심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 어디는 얼마 헷갈리니까 아예 고정 댓글에다가 박아주면 좋을 것 같다. 좋은 얘기네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이 증권사 랩의 가입 조건을 다 정리를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 채슬리 투자자문 홈페이지를 고정 댓글에 하나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채슬리 랩 상품 가입 소개 이런 식으로 고정 댓글 달아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이들이 믿는 만큼 큰다는 저의 교육관을 믿고 밀어주다 보니 어느 순간이 되니 손주까지 돌봐주게 됐답니다. 아이에 이어서 손주까지 돌봐주는 복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이 손주들이 귀엽겠습니까? 요즘은 멀리 떨어져서 사는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손주가 보고 싶어도 보기 힘든 경우도 많은데 그죠? 네. 올해 채슬리 도움으로 정신이 청정해지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신경을 안 쓰니까요. 대전입니다. 투자의 기쁨 북콘서트 참석하고 싶습니다. 완독했습니다. 북콘서트를 9월 6일 토요일 날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대관 때문에 아직 시간은 안 정해졌습니다. 시간하고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북콘서트 정해지면 일단 우리 채밀턴 분들한테 먼저 안내를 드려서 일단 우리 채밀턴 분들이 먼저 이 자리를 참석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에서 오실 분들을 감안을 해서 네,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전문의 말씀대로 장이 장난 아닙니다. 미리미리 도피해서 참 다행입니다. 푸르름이 더한 맑고 청량한 가을 하늘입니다. 무궁화 꽃도 만발하고 시골길 가을이. 네, 이렇게 좀 포지션을 정리해 놓고 나시니까 그죠? 이 시장은 막 왔다 갔다 막 조정을 해도 내가 내 포지션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죠? 제가 늘 모닝 브리프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죠? 행복한 투자의 여정을 최슬리와 함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투자도 열심히 우리 시계로 할아버지처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조정이 예상되는 자량이라든지 만약에 내가 산 주식이 20% 30% 떨어질 게 무서워서 안절부절한다면 팔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만큼 그 회사 주식에 대해서 내가 공부가 또 안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매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건가? 네, 내 마음이 행복한 선택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점심 대접 잘 받고 이름 체결하고 기차에서 들으면서 대구 내려갑니다. 우리 미소 천사님, 네, 어제 오셨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만나 뵙고 저희 회사 1층에 있는 이탈리안 식당에서 2명이서 먹는데 3인분을 시켜서 먹다 보니까 저도 어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우리 미소 천사님 얼굴을 보니까 네,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관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최슬리에서 인턴 프로그램 1년 성실히 완수했다고 큰 선물 받았습니다. 1년은 되었지만 잘 모르는 인턴입니다. 앞으로도 성실히 따라가겠습니다 하셨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주식 반짝반짝거리는 거 내리냐 오르나 내리냐 이 홀짝 게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주식 투자하셨다면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모른다라는 거 이제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걸 아시게 되는 그 단계가 이 하수에서 이제 중수로 올라가는 단계고요. 가끔씩 댓글이나 이래 보면 내가 이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마치 주식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막 설레발 막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주식의 속성은 또 좀 다른 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써니킴 님도 이제는 중수 레벨이 되셨습니다. 오늘 최슬리 전화했더니 멋지고 친절함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오우석 대리였습니다. 저도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반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설레임 가득 안고 와이프와 함께 자문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양파 쿤냐님이 최슬리 전번 어디 있나요? 하셨습니다. 784-3520입니다. 서울이니까 02 784-3520. 제가 우리 오도령을 채용을 결정했던 이유가 인턴 시절인데도 저희 회사에 그때도 코로나 직후에 전화가 빗발쳤을 때 그때도 전화벨이 울리면 바로 딱 땡겨받으면서 그 인턴 시작한 지 한 2달도 안 된 선수가 안녕하세요. 인피니티 투자 전문입니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참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애티튜드 그 우리 오대리가 그 멋진 목소리로 그래도 항상 친절하게 이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사람을 응대하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엄마 따라서 저희 회사에 엄마가 오대리 어머님이
우리 회사에 인턴 한번 해봐 하면서 끌려왔을 때는 약간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막 얼굴은 엄청 인상 찡그리면서 왔었어요. 네, 제가 그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배웅을 해주면서 오대리의 어깨에 제가 손을 얹고 우리 회사 와서 인턴 한번 해봐봐. 재밌을 거야. 예,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배웅을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느덧 벌써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10월, 11월 그때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1, 22, 23, 24, 25. 야, 5년을 같이 일을 하고 있네. 근데 그때의 우리 오대리에 비해서 지금은 완전 베테랑이죠. 아까도 한국경제TV 가서 또 설명을 쭉 하고 오는 그런 수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밀턴 분들도 내가 1년 지났는데 2년 지났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잘 모르는 거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꾸준히 하시다 보면 우리 오대리나 성구 매니저처럼 반드시 그렇게 또 되십니다. 자, 절대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 중의 고민, 변동성을 탐욕으로 견디지 못하는 문제 등 그동안의 투자에 대한 고민이 최밀턴이 되어 공부하면서 쇼트트랙인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대응하는구나. 우리나라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해가 됨. 확실히 이해가 되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탐욕은 오후마다 좋은 말씀으로 날마다 탐욕을 다스리게 되어 너무나 좋습니다. 무엇보다 애매한 장에서는 쉬어가야 하는 가르침에 큰 도움 되었습니다. 알려주시는 모든 것이 저와 딱 필요한 내용들이라서 너무나 사랑하는 최밀턴입니다. 네, 버핏처럼 100세까지 건강하셔서 이렇게 계속 금융 전사를 양성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바람은요, 한 5년만 들으셔도, 이제 박전무가 뭔 얘기 할지 내가 뭔 말인지 다 알아. 뭔 얘기 딱 꺼내면, 2019년 그때 7월 달 하면 하도 저한테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2019년 7월부터 금리 3번 내린 거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지. 아니면 2020년 코로나, 그 코로나 때 뭐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으로 올라오는 거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지. 네, 그러면서 한 5년 들으시면 이제 더 이상 저한테 들을 게 없어서,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좀 듣는 분들의 숫자가 좀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박세익을 탈피해서 청출어람 하셔가지고 저를 뛰어넘는 그런 금융전사들이 되셔가지고, 네, 각 지역, 각 커뮤니티에서 또 제2의 금융, 제가 동학개미들의 스승 이랬는데, 네, 각자의 분야에서 또 한 명의 선생님들이 되셔가지고, 네, 그렇게 많이 좀 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니풀님이 한국 오셨군요. 칠순이신 엄마 아버지 보시라고 대표님 책도 사드리고 유튜브 구독도 해드리고 왔습니다. 한국에 온 김에 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일정이 짧고 아이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시에 저희가 또 고객 상담이 몇 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4시부터 거의 6시까지 저희 사무실에 있을 거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이번 주 토요일 6시에 오셔도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5시 언저리 그때 오셔도 됩니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7층에 있습니다. 8월 말 9월 초 불안불안합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이 100% 넘어가서 20% 정도 오늘 현금화 해놨습니다. 어제네요. 8월 말까지 50% 정도까지 맞춰놔야겠네요. 야, 연초 대비 수익률 100%는 넘으셨다고요? 냥냥 펀치님이죠. 고양이가 이렇게 탁탁 펀치하는 고양이 키우시나 봅니다. 주식도 그죠? 고양이와 같은 순발력으로 주식하시면 정말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멘텀님이 오늘 여의도 삼성증권에서 5천만 원 개방형 다크호스 체슬리 랩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1시간가량 걸리셨다고요? 7월에는 신랑 명의로 한투에서도 랩 상품 가입했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고 벅차고 또 기대됩니다. 2026년 말에는 체슬리의 일임하러 남편, 애들과 함께 꼭 방문하겠습니다. 네, 아이도 꼭 데리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쁨 완독입니다. 시계로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북토크 꼭 가고 싶어요. 네, 꼭 오세요. 우리 캐시라떼님. 중급자 과정 완수 증서 너무 멋져요. 뿌듯합니다. 근데 언제 1년이 지나갔는지 더욱 열심히 하고 싶어지네요. 또한 선물까지 감동입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감동해요. 이 인턴십을 아무리 저희가 한 30만 원짜리가 아니라 거의 50만 원짜리 부페를 지금 국내 월 5만 원, 해외 글로벌까지 합하면 7만 5천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1년 동안이나 꾸준히 보면 직장 다니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있으시면서 하루에 2-3시간씩 이렇게 공부하면서 따라오시는 분들 보면 저는 우리 인턴 분들이 정말 감동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참 대단하시고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 만들게 하면 해보겠다고 근처에 피트니스 끊어놓고 잘 안 가게 되잖아요. 예, 그것도 피트니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월 수업료나 내는 게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비싸기도 하고 그래 놓고도 안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시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금융 고수가 다 되실 겁니다. 저도 책 받자마자 완독했어요. 우리 아이와도 함께 북토크 갈 수 있었으면 해요. 부탁드립니다. 예, 짱태님, 예,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LG 팬이 아니라 롯데 팬이셨군요. 정래나님이시죠. 연속 7위 음봉이라니 흐흑. 자, 찾아보니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연속 음봉이었네요. 이때는 미국 금리 불안, 중국 경기 둔화. 제가 아까 좀 해봤는데 24년 1월 달에 8번 연속 음봉이 있었더라고요. 24년 1월 달에.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을 공책에 다 적고 반복해서 보면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추세가 흘러가는 것을 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번 8, 9월 조정이 30-40% 이상 하락이 아니라면 일단 지금 가진 주식을 들고 가고 내년 상반기에 처분할까 했는데 8, 9월 조정이 얼마나 심각할 거라 보시는지 또 질문 올립니다. 사실 얼마나 심각하게 조정이 오는지는 그건 잘 모릅니다. 8, 9월 달이 어닝 그러니까 실적 공백기잖아요. 실적 공백기에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 마감도 있고 이런저런 퀀터적인 걸로 보면 8월 말 9월 달이 조금 길게 보면 10월 초 중순까지 그때 조정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이번 트럼프 관세 있었던 4월 8일이라든지 아니면 작년 8월 5일이라든지 종목별로 보면 30%에서 많이 50%씩 빠지거든요. 엠로빈 400불 넘었다가 200불 초까지 갔었고, 그죠? 테슬라도 480이었다가 230원짜리. 언제든지 50% 빠집니다. 엔비디아 작년 8월 달에도 150원짜리에서 90까지 빠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번에도 66불까지 빠졌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어떤 트리거가 되는 악재가 뭐 어느 정도 강도의 악재인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번에 9월 5일 날 발표되는 실업률이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만약에 뭐 4.67 뭐 이렇게 나왔다. 그 느낌하고 4.34 나온 거랑 시장의 임팩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고, 모르고요. 지나고 보면 어쨌든 한 30% 정도는 현금화 시켜 놓는 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정받고 올라갈 때, 재작년에 8월 5일 조정이 있고 나서 올라갈 때는, 야,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팔란티아 사야 되겠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4월 8일에는 1분기에 강했던 오라클, 로빈후드, 로블록스, 막 이런 종목들이 눈에 보였거든요. 이런 주식을 이번에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엠로빈도 그랬고요. 그래서 현금을 만들어 놓으면 이 조정받았을 때 내가 없어서 아쉬운 종목들, 아니면 새로 공부해서 알게 된 컨빅션 종목들, 그런 거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금이 없으면 일이 떨어져 있다가 돌아설 때 마이너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30% 나 있는 주식을 팔고 갈아타려면 그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요즘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이익이 많이 나고 있을 때 좀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선순환을 가져가기는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미리 좀 30% 이상을 팔아놓는 걸 선호합니다. 자, 올해 개근상 19회차 올해의 개근상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지만 하루도 안 빼놓고 착실히 듣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다 보니 오프라인 참석이 쉽지 않아 의견을 하나 올려봅니다. 오프라인 모임이나 북토크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줌 등을 이용한 원격 참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게 이번에 만약에 북토크 하게 되면 줌으로 하는 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메시가 될 필요는 없다. 저는 왜 이 말씀이 모두가 체슬리가 될 수는 없다라고 들리는지요 하셨습니다. 모두가 저처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저희 체슬리 TV 말고도 제가 이런 유튜버들 좀 본다고 쭉 소개를 해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는 전무님이 그 방송 다 듣고 해주시는 체슬리 TV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댓글 남겨놓으셔가지고 되게 영리한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7월에 현금 비중 많이 늘리고 8월장 버티다가 어제 모두 매도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저의 15년, 20년 후에 남은 인생을 편안히 보낼 양식이 가득한 곳간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바라본 하늘은 너무나도 눈부시게 파랗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말씀은 주식을 다 매도하고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이 이렇게 눈부시고 파랗고 아름답구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끔은 애매한 장에 쉼표도 음악이 됐잖아요. 쉼표도 음악이고 쉬는 것도 투자고 현금도 종목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현금이라는 종목으로 한 번씩 100% 딱 만들어 놓고 세상을 둘러보면 세상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광교사님이 책을 보내주셨군요. 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고전인데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큰 영적 성장을 가져오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저의 롤 모델은 누군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우리가 제가 날랭이 크리스탄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참 부끄러운 수준이었을 때 이를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요즘 좀 열심히 이제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크리스찬으로서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게 목표, 나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알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 저기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데 꼭 읽어보겠습니다. 7월부터 현금 비중 높이고 시장을 맞이하니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셨고요. 1등 포트폴리오 따라가기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나요 하셨는데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인턴 분들한테만 이 1등 포트폴리오 매니저 따라하기 안내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턴십 하시는 분한테만.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주주 과세 기준과 같은 정책 결정이나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전무님은 예측하고 행동하시나요? 아니면 확인하고 움직이시나요? 그러셨는데 이 대주주 과세 기준 이거는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뭐 3억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조그만 주식들, 특히나 외국인이 관여 안 하는 주식들은 무조건 변동성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그만 중소형주 잘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고객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주식조차 막 이렇게 경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종목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주식은 외국인이 사서 올려줄 주식을 저희가 먼저 발굴해서 외국인이 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서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유동성이 풍부한 그리고 외국인이 사서 올려줄 주식을 매매하기 때문에 투자하기 때문에 종목 가지고 막 이렇게 설레발치는 걸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과세 요건과 같은 이런 정책 결정이면 이거는 그냥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결정이고요. 상법 개정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멀티플을 상향시키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지난번에 제가 벌써 한 2달 훨씬 넘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전에 제가 얘기했었으니까 작년 연말에도 그랬고 상법 개정이 되면 4천 넘어갈 거라고 그런 큰 정책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하고 상법 개정 될 것 같은데 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하는 거고요. 조그만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 그게 하나의 또 리스크가 될 수 있잖아요. 한전 같은 거 보면 얼마든지 정부가 전기료 인상이나 이런 걸로 그게 회사가 경영진이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보니까 그런 주식은 잘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주식에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적립식 ETF만 했었다가 최근 시황에 정리하고 일임을 맡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혹시 연금 계좌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아니, 연금 계좌는 법적으로 일임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금이 한 1억 5천 이하이시면 그냥 이번에 랩 상품에 가입을 해보시고요. 네. 랩이 일반 1인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용이 됩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희 집은 화장실에 성경 말씀을 여러 장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도 떼어내면 또 까먹어요. 네. 한 1년 전에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다시 보면 내용이 새로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밑줄을 쭉 그어놨는데도 야, 내가 이런 글을 읽고 밑줄을 그었었네. 근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납니다. 나이는 엄청 많은 할머니이지만 전무님 한번 뵙고 싶어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주중에는 저녁 3시 반에 거의 오후 3시 반에 거의 상담이 항상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고 어떨 때 보면 지금 최근에 막 회의실이 꽉 찰 정도로 한 15분 이상 오시면 자리가 꽉 차기 때문에 그래도 오시게 되면 전화 한번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댓글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지났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기 전에 제가 아주 재미난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채슬리 AI, 네이버에서 채슬리 AI 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채슬리 AI가 뜨고요. 채슬리 AI 지금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자, 여기 채슬리 AI에 보면 방금 보신 것처럼 임 감독의 증시 만평이 있어요. 우리 임 감독이 쇼츠 있잖아요. 쇼츠를 편집해서 올리는 우리 임성민 감독이 요렇게 증시 만평 한번 아이디어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이런 걸 한번 해보자 했는데 매일같이 요렇게 증시 그날의 증시를 요 하나만 보면 어제 증시가 어땠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잖아요. 코스피 3150에 0.8 빠졌고 코스닥 1.26 빠졌는데 어제는 나보고 낚시하지 말라면서요. 이놈아, 내가 지금 낚시하는 것으로 보이냐라고 돼 있으면서 세월을 낚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아니 어제는 뭐라고 했는데 봤더니 그 전날도 코스피가 1.5, 코스닥은 2.1이나 빠졌었네요. 8월 18일. 네, 이 개미가 뭘 낚고 있는데, 낚시를 하고 있는데, 종목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곰이, 약세장은 곰이잖아요. 강세장은 황소고, 곰이 이렇게 등 스매싱을 퍽 하면서, 바보, 지금이 낚시할 때냐? 쯧쯧 그러니까 얻어맞지 하면서 또 어떤 주식이 빠졌는지, 리튬 이온, 그럼 2차 전지가 빠지고 반도체 소부장이 좀 빠졌구나. 살려줘. 그리고 그전 거 8월 17일 거 보여드릴게요. 8월 17일 보면 3,316 이게 21년 6월 25일 우리나라 코스피 고점이잖아요. 이 고점을 돌파하려고 올라가는 이 개미 위에 또 곰이 그래야 올라와. 이러고 있죠. 그리고 8월 16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0.4, S&P 500도 이렇게 빠졌는데 노심초사 반도체 관세 300% 때릴까 했더니 트럼프 보고 또 시작했네. 저놈의 중2병. 4분기 가이던스가 꽝이네 하면서 AMAT 마이너스 14% 폭락 돼 있고,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는데 이제 넌 내 거야 하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러면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주식 2.2조 매수했다. 네, 요 기사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가 12% 올라간 거. 요렇게 그날 증시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 요렇게 요약이 돼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요거는 8월 15일인데 갈팡질팡 PPI 생산자 물가지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갑니다. 트럼프가 제롬 파월 뒤에서 그냥 네가 내려가라. 응? 예, 사임해라는 거죠. 금리 인하 안 할 거면. 얌마 너 자꾸 도망가면 금리 못 내려 하면서 제롬 파월은 PPI 물가가 자꾸 또 올라가니까 자꾸 도망가면 금리 못 내려. 이러니까 개미가 머리 아파 애매하면 쉬랬는데 이게 지난 8월 15일 날 얘기예요. 애매하면 쉬랬는데 요러다가 아까 위에 조정장이 오면서 그렇게 정신만평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신문 일간지 보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그 네컷 만화잖아요. 보면 옛날에는 박재동 씨였던가 그 박재동 씨의 네컷 만화가 되게 유명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어제 시장이 어떻게 됐지? 요 채슬리 AI 들어오셔가지고 정신만평 아무나 보실 수가 있어요. 구독하신 분 아니라도 아무나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임감독의 정신만평 한 번씩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시장 신뢰 이런 CGB 7천억 CB 상환 여부 촉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본시장에서 CGB에 대한 신뢰가 끊없이 추락하고 있고요. 최근 아시아사업총괄법인 CGI 홀딩스의 재무적 투자자 지분을 대사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내년부터 7천억 규모 이 전환사채 주식 매도 청구권 콜옵션 행사일이 다가오면서 그마저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는 분위기이고요. IB에 따르면 최근 CGB가 MBK 파트너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PE 컨소시엄에다가 CGI 홀딩스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이 콜옵션은 일정 시점에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이죠. 그런데 그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나 안 살래. 그런다는 거죠. CGB는 지난 19년 이 두 사모펀드 운용사를 CGI 홀딩스 투자자로 끌어들이면서 이 콜옵션 조항을 삽입해놨고요. 당시 CGB는 2023년 6월까지 기업가치 2조 원 이상으로 CGI 홀딩스를 홍콩 증시에 상장시키겠다고 FI한테 약속을 했는데 실패할 때 상장이 실패하게 되면 콜옵션을 행사해서 컨소시엄 지분을 되사거나 FI가 최대 지주 지분까지 묶어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동반 매도권 이걸 드래그롱이라고 하거든요. 을 발동한다는 조건이었는데 그러나 이후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CGI 홀딩스 상장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근데 이게 23년 6월 어쩌고 했는데 코로나 이거는 2020년이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넷플릭스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해 FI 지분을 일부 사들인 CGB는 남은 지분 매입을 위해서 올해 각각 400억, 1000억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미매각되면서 안 산다는 거죠. 이 회사채도 발행이 제대로 안 돼서 자금 조달에 실패하자 결국 FI 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7천억 규모 CB 콜옵션 행사일이 도래한다는 건데 CGB는 지난 21년 6월 3천억 규모 32회차 CB에 이어서
22년 7월 4천억 규모 35회차 CB를 발행했는데 두 CB 모두 만기는 30년이지만 콜옵션의 행사 시점은 26년 6월하고 27년 7월이네요. 해당 CB는 콜옵션 행사 가능일 이후 1년간 3% 이자율이 적용이 되고 매년 0.5%포인트씩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CB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CJ그룹에 대한 평판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CB 콜옵션은 행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CB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면 시장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향후 CJ그룹의 회사채 발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차입 비중이 높은 CJ그룹 특성상 치명적이다.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면 CGB 입장에서는 고리 대금을 통해서라도 CB 콜옵션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의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CGB 관계자는 CB 상환은 계획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안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CB가 메자닌 투자라고 해가지고 전환사채 잘 아시잖아요. 회사채 형태로 투자해 놓고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뭐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고 나중에는 주식으로 전환 안 하더라도 내 원금과 보장 수익률은 받아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내 원금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B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상장돼 있는 회사의 CB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CJ그룹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많이 투자들 하기 때문에 3천억 아까 뭐 2천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회사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 넷플릭스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힘들지 않을까. 네, 어떤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이 있어서 무슨 완전히 이제 탈바꿈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아까 CB가 도래하는 시점 내년 뭐 이런 거 잘 봐둬야 되겠네요. 26년 6월. 네, 26년 6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는 혹시 우리도 삼성 애플 협업에 설레는 삼성전기. 자, 10년 만에 전자 애플 반도체 칩 공급이 결정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사업을 주목하는데 그간 애플 아이폰 공급망과 거리가 멀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고요. 특히 애플이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적이라는 점도 기대감을 높입니다. 전자가 애플에 납품할 반도체 칩은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미지 센서는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간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는 소니의 독점이었지만 애플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면서 전자가 기회를 잡았죠.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에 단독으로 탑재되지는 않고요. 카메라 모듈에 적용돼서 스마트폰 부품이 됩니다. 이미지 센서가 망막이라면 카메라 모듈은 망막을 포함한 이 전체 눈인 셈이죠. 현재 카메라 모듈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경쟁 구도인데 지금까지는 전자, 전기, 소니, LG이노텍이 패키지처럼 움직였고요. 하지만 애플과 삼성전자 계약으로 LG이노텍은 소니뿐 아니라 삼성전자와도 협업 관계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 같은 협업이 지속될지는 미지수인데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를 가장 잘 아는 곳이 삼성전기여서이고요. 이에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삼성전기가 아이폰 카메라 모듈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애플이 단가 인하를 위해서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적이라는 점과 과거에도 애플이 삼성전기 진입을 검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요 얘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그때 전자가 애플하고의 계약 발표 이후에 반짝 위로 한번 쫙 올랐었죠. 자, 중국 닮아가니 지분 달라는 미국. 삼성 반도체 공장도 포함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하워드 로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제조 기업들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대만 TSMC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런 기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말 미국 상무부가 확정한 반도체 지원법 지원금 액수가 TSMC는 9조 2천억, 마이크론이 한 8조 6천억, 그리고 삼성전자가 6조 6천억 정도였는데요. 다만 러트닉 장관은 지난 6월 이런 지원금이 지나치게 너그럽다면서 상무부가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고요. 지금 이 사진은 삼성전자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 자, 로이터 취재에 응한 이 취재원 2명은 계획 논의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참여하고 있으나 주도권을 쥐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주무장관인 러트닉 상무장관이라고 밝혔고요.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방안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인텔 지분 10%를 받으려는 계획을 확대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고요. 러트닉 장관은 정부가 인텔의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중요 경영 사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줄을 미국 정부가 보유하도록 했고요. 보도 내용에 대해서 TSMC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마이크론 전자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정했습니다. 자, 요 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내내 플러스를 좀 냈었는데,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지분 투자 들어오고, 우리가 보통 아까 투자를 받을 때 FI 있었잖아요. 이 Financial Investor 하면 그냥 투자금이 필요한데 증권사나 은행에서 아니면 PF 이런 데서 돈만 대주는 거. 그러면 그걸 이제 Financial Investor 해가지고 FI라고 하고요. 그런데 내가 네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도와주면 너 회사 잘 될 거니까 주가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내가 너네 회사 전환사채나 아니면 지분에 투자를 하고 그러고 도와주면서 주가 올라가면 나도 이익 보고 그렇게 하자. 이러면서 들어오는 투자자를 전략적 투자자, SI라고 그러죠. Strategic Investor. 그러면 이 미국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대신 우리 지분 투자 들어갈게 라고 하면 SI가 되는 거예요. 전략적 투자자.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해금은이를 쥐고 있으니까 미국 정부가 지분 투자로 들어오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장에서는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국가 채무 1300조, GDP 대비해서 49.1%, 이 와중에 예타 면제. 정권 입맛에 맞는 사업 위주로 예비 타당성, 예타가 뭔가 했더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나라 살림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 올해 2차례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예타 면제 확대는 국가 채무 비율 증가로 이어져서 국가 신인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2차례 추경으로 연말 국가 부채가 1301조까지 늘어날 전망인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9.1%. 네, 그럼 우리나라 GDP는 요거 1300조 곱하기 2 하면 된다, 그죠? 2600조나 되나요? 하긴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요. 우리나라가 2조 달러가 되면 2,800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조 달러 이렇게 보면 맞네요. 당초 지난해 정부가 올해의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올해 말 국가 채무 목표가 1273조였는데 국가 채무 비율 목표치도 48.1이었고요. 하지만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국채 발행 증가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재정을 마중물로 성장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확장 재정은 임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출 구조 조정을 해도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하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의 시장 개방과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미국 정부는 24년 회계연도에 1조 8,3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가 나오죠.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거.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 말로 끝납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월 1일부터 9월 말에 작년에 1조 8,3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을 했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500조 정도 적자가 난 겁니다. 국가 부채 증가와 국가 채무 비율 악화는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 등급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죠. 지난 5월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에서 AA1으로 내린 것도 과도한 정부 부채와 국채 이자 지급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올해 역대급 국채 발행으로 이자 지급에만 3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전망입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나 제가 그 여당에 있어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만약에 관여를 한다면 지금 세수 확보에 뭐 하고 싶은 건 많잖아요. 어떤 정부가 됐든 뭐 하고 싶은 거는 많을 겁니다. 근데 그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세금을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표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세금 확보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증권거래소 뭐 올리고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그 거치지도 않을 대주주 양도세 기준 1인당 50억 하면 연말 전에 주식 다 판다니까요. 팔아서 어차피 세금 안 거칩니다. 안 거치고 주가 변동성만 커지고 그 피해는 근데 이걸 갖다가 대주주에만 해당되는 이슈라고 자꾸만 착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1인당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 그 몇 명 된다고. 근데 그 1인당 10억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주식을 연말 전에 팔면서 어차피 세금 안 내고요. 대신 종목의 변동성 야기시키면서 그 종목으로 어떻게 좋은 종목 발견해가지고 신용으로 해서 좀 돈 빌려서 투자해서 이 종목으로 내가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다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목 변동성 때문에 깡통 차게 되고 여러 가지로 멀티플을 하향시키고 좋은 주식인데 왜 안 올라가지 막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것보다 제가 아이디어 얘기했잖아요. 증여세 30%로 확 내려보라는 거죠. 증여세 30%로 내리면 뭐 부자 감세? 부자 감세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주택만 1경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금융자산 이런 거 막 다 합치면 훨씬 더 그러면 전체 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1경 5천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20% 정도만 그래? 증여세 30%야? 그러면 우리 30, 40대 우리 자식들 요즘 애 키운다고 고생인데 증여해 줄까?
그렇게 해서 1경 5천조에 20%면 얼마예요? 3천조잖아요. 3천조. 그 3천조의 증여세 30%. 900조가 세금이 들어옵니다. 900조가. 네. 그 900조 들어온 세금으로 그걸로 좋은 일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정부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그러면 저는 역대급 그렇게 세금 확보를 해서 그러면 그 증여하는 국민들 30%로 낮춰졌을 때 증여하는 사람들 해피하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어떤 솔루션은 제로섬 게임으로 내가 더 가져가면서 누군가 그걸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30%로 낮춰지면서 증여하는 사람 기분 좋죠. 그 다음에 정부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기분 좋죠. 그러면 증여받은 30, 40대는 그래도 자산이 생기면서 애들 학원 보내고 태권도장 보내고 이런 게 이제 편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내수가 살아나서 좋죠. 그 내수가 살아나면서 지역 경제 다 내수 막 좋아질 겁니다. 내수 소비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만약에 집을 갖다가 증여를 했다. 그러면 복덕방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취득록세로 또 한 3% 세금이 들어와요. 취득록세는 증여세랑 또 반대로 또 명의가 바뀌면서 취득록세를 내면서 또 다시 등록해야 되거든요. 이걸 누가 먼저 써먹나 저는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세금이 필요하면 저는 그 방법을 왜 안 쓰나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손정희 반도체 제국 야망 인텔의 2.8조 원 베팅. 자, 요 얘기 나오면서 인텔은 올라가고 소뱅은 주가 빠졌어요. 자, 손정희 회장의 AI 반도체 시장 패권 야심이 설계를 넘어서 생산까지 확장되고 있는데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독자적인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은 미국 종합반도체 기업 인텔에다가 맡기는 수직 계열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인데 반도체가 AI 붐을 빨아들이는 수혜 업종으로 부상한 가운데 설계와 생산 전반에서 손 회장이 발빠르게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려 한다는 평가다. 소뱅은 20억 달러를 출자해서 인텔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인텔 측과 체결했다고 발표했고요. 이번 계약에 따라 인텔 보통주를 주당 23달러에 매입할 계획인데 18일 인텔 종가가 23.66달러니까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날 인텔 시가총액은 1036억 달러. 야, 인텔 시가총액이 140조 정도밖에 안 되네. 이 시총을 고려하면 소뱅 지분율은 2%를 살짝 밑돌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소뱅이 인텔에 그러면 6대 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손정희 회장은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라면서 이번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선진적인 반도체 제조와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고요. 50년 이상 반도체 산업을 이끌었지만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등은 연방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서 인텔에 제공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를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때 지분율은 10%에 달해서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리프탄 인텔 CEO는 2020년에서 22년 소뱅 사회이사를 맡으며 손 회장과 친분이 깊군요. 미국 정부가 인텔에 출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소뱅그룹이 인텔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뱅그룹은 관련 투자 실탄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자회사인 일본 1위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페이를 미국 시장에 상장하기로 했고요. 페이페이는 소뱅 자회사인 통신회사 소뱅과 라인 야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군요. 상장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0억 달러로 인텔의 투자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AI 사업에 승부수를 던진 손 회장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도체 사업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고요. AI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반도체이고 특히 여기에 두뇌가 되는 게 AI 전용 반도체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개발이 가능한 것은 소뱅이 ARM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고 ARM은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회로 설계도를 이미 엔비디아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내용은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트럼프 압박에 미 오젬픽 가격이 50% 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고비와 오젬픽 등 비만 치료제가 유명한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가 미국에서 오젬픽 가격을 절반으로 내리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 인하 엄포에 백기를 든 것인데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회사는 당뇨병 치료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오젬픽 한 달 분량 약값을 한 499달러 70만 원에서 약값을 요 499달러로 인하한다고 발표했고요. 건강보험이 없다면 원래 오젬픽 한 달분 가격이 1000달러였는데 약가를 낮춘다고 발표한 이후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오히려 6% 올랐습니다. 이 같은 전격적인 가격 인하는 지난 6월 이후 3,670억 달러, 약 510조 정도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가운데 이뤄졌고 제약회사들의 약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면서 약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관세로 공격하겠다고 예고한 트럼프의 행보에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가격 인하는 미국 소수 환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노보노디스크는 오젬픽 복용 환자의 98%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미 약값은 25달러 이하로 적용돼 왔다고 밝혔군요. 자, 오늘 워맨신박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